그 봉투를 처음 본 건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현관 앞에 놓여있던 검은 봉투는 우편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얇고 버려진 쓰레기라고 보기엔 너무 단정했다. 비에 젖지도 않았는데 표면은 이상하게 매끈했고 손으로 집어들자 종이 속에서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스며나왔다. 나는 한동안 그걸 들고 서 있었다. 누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굳이 검은 봉투를 두고 갔을까? 주소도 없고 보낸 사람 이름도 없었다. 오직 봉투 한가운데에 하얀 글씨로 적힌 숫자 하나, 17,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냄새는 사라졌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두툼한 초대장. 종이 가장자리는 칼로 잘라낸 듯 반듯했고 손끝에 닿는 질감은 싸구려 인쇄물과 달랐다. 종이 위에는 단 한 줄. 17번 건물로 오십시오. 그 아래에는 시간도, 이름도, 설명도 없었다. 대신 붉은 잉크로 찍힌 작은 도장이 하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읽었으면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무심코 주방 쪽을 돌아봤다. 안에는 없었다. 원래 없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데는 몇 초가 걸렸다. 그러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귀를 긁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사람 냄새가 있었다. 현관에 놓인 신발, 식탁 위 반쯤 식은 컵, 거실 소파에 걸쳐진 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된 채 비어 있었다. 정리한 사람은 나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정리하게 된 거였다. 사라진 지 11일째.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아주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들 같았다. 가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부부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이를 악물었다. 다툼이 없었다고는 못했다. 하지만 다툼과 사라짐은 다르다. 사람은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갈 수는 있어도 휴대폰도 없이, 지갑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증발하진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듣는 척만 했다. 나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 실종된 사람은 아내뿐인데 왜 모두가 나를 먼저 의심하는 걸까? 왜 기록은 느리게 열리고 질문은 빠르게 닫히는 걸까? 왜 내 전화는 자꾸 끊기고 누군가는 내가 묻기도 전에 그만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 그래서 검은 봉투가 더 소름 끼쳤다. 나는 초대장을 다시 뒤집어 봤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종이를 쓸어내리다 보니 아주 희미한 아픔이 느껴졌다. 누군가 위에 뭔가를 덮어놓고 눌렀던 흔적.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돋보기를 꺼냈다. 몇 년 전 아내가 선물해준 물건이었다. 당신은 늘 중요한 걸 놓치니까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지금 그 말이 목에 걸렸다. 돋보기로 비추자 종이 결 사이에 숨겨진 글자가 떠올랐다. 17번 건물. 3층 301호. 오전 4시 17분. 그리고 마지막 줄. 혼자 오십시오. 나는 숨을 삼켰다. 누가, 왜, 내 아내의 실종과 연결된 장소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 더 정확히는 왜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 걸까?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열흘이 무질서하게 뒤섞였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녀가 유난히 창가를 오래 보던 모습.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에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컵만 돌리던 버릇. 당신, 요즘 누굴 만나? 내가 묻자 그녀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도 결국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경고였다. 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아래 젖은 아스팔트만 번들거렸다. 17번 건물은 우리 집에서 2 정거장 떨어진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낮에는 문구점, 세탁소, 부동산,
미용실이 섞여 있는 평범한 건물. 밤이 되면 셔터가 내려가면서 골목 끝에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곳. 나는 그 건물 앞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301호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3층 창문 하나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른 층은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 창문만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깨어 있었다. 나는 한 걸음도 더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발밑에서 물웅덩이가 흔들렸다. 그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잠을 거의 못 자 퀭해진 눈,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손에 쥔 검은 봉투. 너무 초라해서 누가 봐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드디어 왔네요. 나는 몸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보자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봉투를 보고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 봉투 받았죠? 다들 그걸 받고도 처음엔 안 믿어요. 그런데 결국 다 올라가더라고요.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거칠었다. 여자는 대답 대신 건물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당신 아내, 여기 왔었어요. 나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여자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11명이 왔어요. 다들 같은 얼굴이었죠. 처음엔 아무도 안 믿고, 다음엔 다들 무언가를 찾으러 왔고, 마지막엔 사라졌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다. 11명 같은 얼굴. 사라졌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부딪혔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여기 왜 왔죠? 당신은 뭘 알고 있어요? 여자는 잠시 내 손을 봤다. 봉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한숨처럼 웃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당신도 이제부터 알아야겠네요. 사라진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누군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마지막엔 301호 문 앞에서 멈췄죠.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차게 식는 걸 느꼈다. 301호 초대장에 적힌 바로 그 방. 여자는 내 반응을 보더니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묻죠. 당신 아내 이름이 뭐예요? 나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해서 혀끝이 마비된 것처럼 굳었다. 아내의 이름은 분명 머릿속에 있었다. 그런데 입술로 꺼내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낯선 금속성 울림이 들려왔다. 건물 안, 어딘가 위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문자 한 줄이 새벽을 찢었다.